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한 사람이 3,66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고독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연평균 5.6%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4%와 26.5%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한데요.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많은 분들이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득 나이 관계없이 11월부터 누구나 고혈압, 당뇨 있다면 이것 꼭 받으세요.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홀로 거주하는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신지 자주 확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 자녀분들이 다음 내용 잘 알고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은 괜찮은지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대설 또는 한파주의보 등 어르신들이 외출을 자제하시고 건강을 잘 돌보셔야 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외부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겨울철 외출하셨다가 뚝 떨어진 기온에 건강이 악화되실 수 있고 특히나 얼어붙은 미끄러운 길을 걷다가 겨울철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보다 더 높아진 이때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있는데요. 휴대폰을 통해서 간단히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에서 안전 디딤돌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 디딤돌을 검색하시면 되고 해당 앱은 정부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맞춤형 재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눌러서 앱을 실행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앱을 사용하기 위해 위치 정보 사용에 동의해야 하기에 얘를 선택합니다. 재난문자 수신 동의에도 동의함을 눌러줍니다. 알림을 받는 것도 허용합니다. 팝업 사용 안내라는 화면도 보인다면 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간 뒤 수신 지역 설정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을 ON으로 변경하고 지역을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부산에 계신다면 부산광역시를 선택하면 앞으로 부모님이 계신 지역에 재난문자를 수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앱을 통해 재난문자를 수신받고 부모님께 자주 안부전화도 드리며 삶을 보살펴드리는 시간을 잘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내드릴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혹은 있는 줄은 알지만 소득 기준이 있어서 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셔서 아예 지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올 상반기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서 특별한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올 하반기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이나 나이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신청 방법은 내용 설명하면서 함께 안내드릴게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 넘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나 응급 호출, 장시간 의식이 없거나 쓰러짐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신고하는 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무료로 설치해드리는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24만 가구의 장비가 설치되었고 119로 신고되거나 집안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 요원이 발견하는 등 15만 5천여 건의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안의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기, 출입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응급호출기는 응급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119로 연결됩니다. 게이트웨이는 화면에 119를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 통화를 누르면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화재 감지기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 119로 연결되고 출입 감지기는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주며 활동량 감지기는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줍니다. 현재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자부담 대상자로 분류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자부담 예상 비용은 2에서 3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노인복지관 등 지역센터에서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일상을 잘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인, 부모님, 자녀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했던 건강검진과 최근 건강검진 기록을 비교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복약한 약물 처방 내역과 예방접종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복약 관리가 특히 중요한 고령층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의 건강기록 앱을 다운받습니다. 앱을 실행한 다음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간편인증 로그인을 누르면 민간인증서 카카오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개소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 처방 내역 등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공공기관을 누르면 나의 건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떤 약을 투약했는지, 어떤 진료를 받는지, 최근 받았던 건강검진 이력과 예방접종 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받았던 국가건강검진 결과 상세 내역을 보려면 최근 건강검진 이력에서 병원을 선택하고 검진 결과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럼 혈압과 공복혈당, 혈색소, 크레아티닌 등 중요한 혈액검사 결과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